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형 11번이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직과 평행은 결국 기울기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자 어떤 직선들을 구하는 건데 그 직선의 기울기를 평행이나 수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 만들 때 기울기랑 직선을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직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자 어디 볼 거냐 하나만 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5번? 현이 5번. 자, 직선 4x 더하기 y 빼기 8은 0과 x축 y축을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등분할 때 AB를 구하는 얘기야. 직선의 방식 구하는 얘기지. 자, 그려봐. 항상.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니까 y절편은 8, x절편은 2가 되겠죠. 그렇지? x축 y축을 둘러싼 부분 넓이니까 이거야. 이건 얼마입니까? 2, 8, 16 나누기니까 8이 되겠죠. 근데 누가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 넓이를 이등분한다며. 그러면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아래쪽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이 되면 되겠죠. 아까 얼마였냐? 2, 8, 16 나누니까 8이었죠. 전체 넓이가. 그럼 그 넓이가 얼마 되니? 4가지로 하면 되겠죠. 됐죠? 자, 4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y는 얼마야? 이게 평행하니까 기울기랑 똑같죠? 얼마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보니까 k로 두시면 되겠죠? 그럼 y절편 얼마 되고요? k가 되고요. 얘는 얼마 되니? x절편은 y 대응점 넣으면 얘는 4분의 k가 되겠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분의 k 곱하기 높이 k 한 개에 얼마가 되든 4가 되겠죠. k 제곱은 8, 4, 32. k는 루트 32. 왜? 그림 보니까 양수잖아 y절편이. 그치? 32 얼마다? 4 루트 2가 되겠죠. 끝났잖아. 자, 이거 일반으로 바꿔야겠죠? y의 개수가 1인 거 보니까 좌변 다행이자 4x 더하기 y 마이너스 4루트 2는 0이 되겠다. a고요, b네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6 더하기 32. 그래서 얼마다? 48. 그치? 그래서 사실은 평행 수직 그는 기울기를 정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 이 문제 풀 때는. 그 외에 다른 토형을 여러 우리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거겠지. 맞죠? 자, 그 다음 유형 13번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선분 AB가 이렇게 있을 때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자 수직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AB가 어디를 지나야 되니? 중점을 지나야겠지. 중점을 어떻게 지나야 된다? 수직으로 지나야지 이게 수직 이등분이지.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 직선은 첫 번째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AB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 중점 조건을 만족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이등분 조건. 중점을 지나야 되면 되니까.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 수직으로 나가야 돼. 수직으로. 따라서 수직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되는 거지. 수직 이등분선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그럼 중점 조건은 두 점을 잡혀가지고 중점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수직 조건은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거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만들어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 만들면 되는 거겠죠. 어디 봐볼까? 21번 봐볼까? 1211번.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라 됐습니다. 대충 그려. A 2,1 B 마이너스 1,2
C 2,3일 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됐죠? 그러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한 개에서 만나니까 통제는 있겠죠. 이놈의 수직 이등선, 이점의 수직 이등선, 이 변의 수직 이등선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 교점을 T라고 했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굳이 세 개를 다 구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직선 두 개만 구해도 수직 이등분선 두 개만 구해도 둘의 교점이 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될 테니까. 자, 두 개를 구해보자. 첫 번째 뭐 할까? AB의 수직 이등분선 구해볼게. AB 수직 이등분선. 그럼 첫 번째 중점 조건 AB의 중점 얼마니? 2분의 5, 2분의 3. 자,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 얼마야? AB의 기울기 6 빼기 마이너스 1, 7분의 1 빼기 2, 7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 되니? 7 되겠죠. 그치? 그러면 직선은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 그래서 y는 7x 마이너스 2분의 35 더하기 3, 2분의 3, 2분의 32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돼. 됐죠? 두 번째 어느 거 볼까? 입맛대로 고르세요. 뭐? 그치? AC가 낫겠다. AC의 수직 이등분선 볼게. 자, 중점은 8 나누기면 4 나누기 4,2가 중점이고요. 기울기는 6 빼기 2분의 4분의 1 빼기 3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이 기울기는 얼마다? 2 됐죠?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2x 마이너스 6. 자, 둘의 교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거겠죠. 7x 마이너스 16은 2x 마이너스 6입니다. 5x는 10, x는 2 아무 데나 집으면 되죠. 2,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는 됐지? 이렇게 풀수 수직 이등분선을 두 개나 구해. 두 개 구했으니까 망정이지. 세 개 다 구하려고 되게 잘 찍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는 게 없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외심이 되잖아. 그치? 외심 어떻게 찾았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럼 외심이니까 이 점 좌표를 뭐라고? A표를 보는 거 외심의 정의에 따라서 이 길이 갖다 놓고 풀어도 되겠죠. 우리 앞에서 그렇게 풀었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배울 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외심의 정의는 알아야 돼. 이게 외심을 뜻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 새로운 공식 하나 더 등장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봐볼게. 어떤 직선이 있고요, 한 점이 있어요. 얘를 x1, y1이라고 부르고 x의 방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를 말해? 가장 짧은 거리죠. 점에서 직선거리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이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된 거야. 가장 짧은 걸로 정의하지 안 그러면 제각각 다른 길이들을 우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건데? 자, 공식 모를 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어떻게 구할 건데?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할 건데? 얘 기울기가 있으니 걔랑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기울기와 한 점이 있으니까 이 직선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풀면 수선의 발인 H점의 좌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공식 필요 없이 점과 점 사이를 다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원래 공식은 다 그렇잖아. 그렇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기 귀찮은 것들은 미리 일반화시킨 식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잖아. 그치? 방금 같은 얘기로 직접 그 과정을 통해서 식을 쫙 정리해서 만드는 게 지금 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막상 구하려고 해봐봐. 상당히 정말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면 책을 보시되 절대 그걸 뭐 내용까지 필요로 할 수 없어. 그냥 예전에 뭐야 이대부에서는 그거를 도출하는 거를 수행평가로 준 적이 있었어. 그렇지? 와가지고 막 열심히 배워가고 그랬었는데 자 필요 없고요. 그런 거 수행평가 없잖아. 그냥 외워 쓰면 돼. 공식. 자 어떻게 쓸 건데? 정과지사근의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무슨 형 때? 일반형. 그렇지? 한쪽으로 이항식에서 는이고요. 는형꼴로 정리된 형태에서 이 공식을 쓰셔야 돼. 정리된 형태에서 A, B를 읽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자 분자는 뭡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의 XY자리에 좌표를 그냥 대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거리 구하는 게 두 개다. 그렇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자, 어떤 문제 풀어볼까? 옆에 12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OP 길이의 최소값 구했어요. 그치? 두 점 3,4와 마이너스 2,-1를 지나는 직선 위를 지나는 수많은 점 중에 대해서 원점 어디가 있겠죠? 원점부터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거야.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 P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 그럼 최소 길이는 결국 뭡니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 P가 있을 때가 우리가 찾는 최소 길이가 되는 거잖아. 결국 말하는 게 뭐야?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문제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은 없잖아. 근데 직선리를 움직이는 수많은 점 중에서 한 점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건 어디야? 바로 수직으로 내려진 수선의 발까지 거리고 그걸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정의했잖아.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눈여겨보시라고요. 에이쌤 당연히 이해되는데가 아니고요. 시험 항상 그냥 시험장에 생각해봐. 어떤 분위기지? 대학 잘 안 들어가잖아. 바쁘고. 그러면 막상 당연히 맞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맞는데 그런 바쁜 상황에서 이게 뭐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막 P점의 좌표를 막 A, B로 두고 막 진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 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 그치? 그런 게 망하는 거잖아.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표현해서 외워줄 거는 외워주시라고요. 막 저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저런 표현은 결국은 점과 점 사이 거리랑 같구나를 머릿속에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라고요. 됐지? 자 그러면 결국 나는 뭡니까? 이 직선을 만드시 필요하겠죠. 두 점으로부터 줄기 M은 x2 빼기 x1분의 5분의 4 빼기 마이너스 1. 기울기 얼마다? 1. 그리고 한 점 누가 해줄까?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x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일반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죠. 얘하고 결국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제일 짧은 점이 되겠지. 루트 a제곱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x에 0 넣고 y에 0 넣으면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됐나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밑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유형 자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야. 유형 15번. 자, 이것도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원점과 직선 x 더하기 3y 빼기 4는 더하기 k x 빼기 y는 0 사이의 거리를 fk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직선이 있고요.
직선 변해 안 변해? 변하죠 K 때문에. 변화하는 직선과 정해져 있는 원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어때? 직선의 모양이 바뀌면 달라지겠죠. 즉 원점 여기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되면 거리는 이거. 근데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K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직선이 바뀌고 직선이 달라지면 그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달라지겠지. 당연히 그 K에 따라 달라지니까 K의 함수 FK를 쓸 수 있겠다. 그럼 FK의 최대값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거리의 최대값 하는 거야. 됐지? 자, 어떻게 할 건데? 자, 일단 봐봐. 그냥 닥친 대로 풀게. 닥친 대로. 생각 없이. 닥친 대로.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그리고 쓰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으로 정리되겠죠. 오케이? 자, XS키를 볼게요. KX 더하기 1X니까 K 플러스 1X 3Y 마이너스 KY니까 3 빼기 KY 빼기 4는 0. 그러면 원점과 이 사이 거리니까 점과 지 사이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자, 0,0을 대입하죠. 마4 그러면 루트 K제곱 K제곱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0 분의 4가 되겠죠. 자, 얘가 FK야. K 함수. 맞니?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럼 어때? 분자는 4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분수값이 최대되려면 이 분모가 뭐가 돼서? 최소가 되겠죠. 그럼 루트 안이 최소화되려면 루트가 최소화되려면 루트 안의 값이 최소화될 때겠다. 그치? 그럼 안에 있는 저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완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2 K-1의 제곱 플러스 8. 따라서 여기 있는 2차식의 최소값은 얼마다? K가 1일 때 8이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의 최대값은 루트 8분의 4가 되는 거고 2루트 2분의 4가 되는 거고 루트 2가 되겠네. 자, 그리고 그때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최대가 되게 하는 이 직선의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최대값을 가지려면 K가 얼마일 때야? 최소값을 가지려면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최소화되고 최소화 될 때 K값은 얼마야? 1일 때지.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직선 나오겠죠. 그 직선을 구하시면 되겠네. 좌표가 아니고 그때의 직선 방식을 구하라고 그러면 직선을 구하시면 되겠다. 자, 이건 그냥 닥치는 대로 공식 이용해서 푼 거야. 풀려 안 풀려? 풀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볼게. 이 직선 말고요. 처음에 준 직선을 봐봐. 보여? 보여? 아까 했잖아. 하나 직선이죠. 얘도 직선이죠. K 곱해져 있죠. 뭡니까? 지금 여기서 주어진 직선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타죠. 그치? K 값과 관계없이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즉 여기 말하는 직선은 x 더하기 3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과 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둘의 교점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풀면 되겠지. y는 x니까 집어넣으면 4x 빼기 4는 0이니까 x는 1, y도 1. 됐지? 그럼 교점 얼마나 얘기야? 1,1이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이게 교점이야. 그럼 K값 따라서 이 점을 줄하면서 기울기가 계속 바뀌겠죠. 그 수많은 직선수에서 원점부터 거리가 가장 길어지는 걸 찾는 거야. 그럼 봐요. 내가 적당하게 이 땅으로 그리면 거리는 수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겠죠. 내가 어디야? 이 땅으로 직선을 그리면 수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겠죠.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원점부터의 거리가 다르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벌어지는 거는 누굴까 하는 거야. 자, 이런 직선들은
이 길이들은 결국은 어때? 이 길이보다는 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빗변보다 나머지 변들이 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결국 거리가 최대화되려면 결국 뭐야? 이 부분이 거리가 되도록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이 점, 교점을 지나는 1콤마를 지나는 수많은 선 중에서 원쪽부터 거리가 제일 긴 거는 수직으로 뒀을 때 이 그의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가 되도록 할 때가 최대가 되겠죠. 됐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찾는 거는 1,1과 원점 사이 거리가 우리가 듣는 거리 최대값이 되겠죠. 얼마야? 루트 2가 되겠죠. 식 다른 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직선의 방식 구하라고 하면 어떡하면 돼? 1,1과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1이지. 그럼 이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1,1 지나고 결국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x1 더하기 y1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우리가 찾는 직선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저기서 k1을 집어넣어서 구한 거랑 얘랑 똑같을까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인 풀이를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식을 가지고 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이 직선을 쉬고 이 직선의 방식을 보면서 어떤 직선인지 파악할 수도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겠네. 됐지? 아예 22번처럼 그냥 대놓고 나오잖아.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사이 거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갔으니까 아까처럼 그냥 그 점과 교점의 거리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그냥 바로 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 16번 삼각형의 넓이야. 자, 얘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우리가 수학하면서 삼각형 넓이 많이 구할 거야, 작품에서.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y축에 한 변이 평행한 삼각형이 있으면 얘를 밑변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이 밑변 이렇게 어떻게 올 건데? 이 점을 y좌표에서 이 점을 y좌표 빼면 뭐가 나오잖아. 그럼 높이는 뭐가 되니? 얘가 되지. 그럼 높이는 2점 x좌표에서 2점 x좌표. 얘들 x좌표 똑같으니까 2점 x좌표에서 2점 x좌표를 빼면 그게 높이가 되겠죠. 그럼 밑변 높이 나와서 넓이 금방 나오지. 반대로 x축의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으면 얘를 밑변 잡으셔야겠죠. 2x좌표에서 2x좌표 빼면 밑변 길이. 얘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면 높이. 그치? 그래서 가급적이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x축이든 y축이든 평행한 변을 밑변을 잡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 왜 이러노? 축에 평행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얘를 밑변 잡으면 밑변. 이놈의 x좌표가 높이. 밑변. 이놈의 x좌표의 절대값. x좌표는 음수니까. 그치? 절대값이 높이. 해서 따로따로 나누고 하시면 되겠죠. 그 가급적이면 축에 평행한 변들을 만드시고요. 없다면 적당히 잘라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물건은 뭡니까? 어느 세 변도 축에 평행하지 않는 그런 삼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양하게 풀 수 있어. 지금 이걸 안 배워도 우리 초등학교 때 기준 보면 어떤다? 세 꼭점을 지나는 이런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직사각형을 위해서 뒤통에 있는 직각삼각형들을 세 개를 빼면 되겠죠. 맞네? 어차피 이 직각삼각형들은 가로, 세로, 밑변, 높이 쉽게 보이죠. 축에 평행하니까. 됐죠? 그렇게 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구해서 빼는 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내가 얘를 밑변을 잡겠다. 그러면 좌표에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뭐가 나오고요? 밑변 길이 나오겠죠. 높이는 뭡니까? 수직거리. 그러면 높이는 결국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점에 잡혀 있고요. 두 점 잡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넓이 나오겠죠. 좋진 않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생 같은 거는 이렇게 나와도 사각형에서 푸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푸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얼마나 괜찮니? 직선도 꼭 구해야 되고요. 거리도 구해야 되고 직선의 방식도 구해야 되고요.
그치? 근데 그렇게 풀 수도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야. 물론 신발끈 공식이라고 있지. 알고 있는 사람은 세 점의 잡조 알면은 신발끈 공식이 하면 편하게 풀 수 있어. 그치? 교육과는 내 내용 아니야. 지금은 교육과에 빠진 행렬을 이용해서 나온 공식인데 쓰면 좋죠.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 뭡니까? 한 점을 잡고 x1, y1 또 다른 점에 x2, y2 또 다른 x3, y3 이렇게 넓이 어떻게 구한다? 넓이 쓰면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자, 위에는 x1, x2, x3 다시 x1 밑에는 그 짝꿍이 y1, y2, y3, y1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 어떡하니? 이래놓고 계산은 어떻게 하더라? 신발끈 모양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2분의 1 절대값 x1, y2 더하기 x2, y3 x3, y1 빼기 x2, y1 이렇게 뺀다. x3, y2 x1, y3 얘를 떼주면 넓게 보신다는 거지. 세 점의 좌표를 알 때의 공식이야. 사실은 뭐 수학 연습만 해놓으면 아까처럼 구하는 것보다는 훨 빠르지. 그치?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도움은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셈 안 풀어도 괜찮겠죠? 어느 걸 밑변 잡든 각자 몫이야. BC를 밑변 잡겠다? 그럼 BC의 길을 구해야겠죠. 정배점 세공식. 그다음 BC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기울기 구하고 한 점 있으니까. 그놈과 이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 신발끈 한번 풀어볼까? 자, 중요한 게 네가 아닌데 그냥. 자, 부터 x좌표 뭘 것이랑 상관없어요. 반드시 마지막은 처음 시작한 걸 마무리.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다시 7. 계산 어떻게 한다? 2분의 1. 1 곱할게 마이너스 2. 곱할게 플러스 6. 1 곱할게 28. 빼기 1 곱할게 마이너스 14. 곱할게 마4. 곱할게 마6. 됐죠? 마이너스 24. 그치? 합치면 플러스 24. 52. 58. 56. 2분의 1 곱하면 28. 됐지? 응. 해봐. 먼저.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해했니?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야. 자, 보세요. 원래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당연히 만나는 게 재는 위치에 따라서 어때? 거리가 달라지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두 직선 사이 거리, 만나는 두 직선 사이 거리.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존재해. 왜? 어디서 재건 그 거리는 어때?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더라?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점과 맞은편에 있는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어느 점을 찾아야 되니? 아무거나 괜찮잖아. 어딜 재나 거리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아무 점이나 괜찮은데 이왕이면 어떤 점? 계산하기 편한 점. 계산하기 편한 점 또는 구하기 편한 점. 어떤 점이 편해? x좌표나 y좌표 중 하나가 0이면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x절편이나 y절편을 쓰는 게 좋은데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치? 어느 점이든 한 점 찾아서 나머지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다. 자, 어떻게 하냐? 어디서 저점을 취할까?
어느 쪽에도 상관없어. 승희가 어디서 점을 취할까? 왼쪽에 점을 취할까? 그러면 x절편 취할까? y절편 취할까? 됐지? 0,8 y절편 취했어? 이게 뭐가 쉬웠고 분수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 그럼 얘랑 이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일반형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공식 그대로 적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에 0 집어넣으면 0 y에 8 집어넣고 k 얘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그럼 절대값 8-k가 루트 10 곱하기 10이니까 10 8-k는 뿔마 10 k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는 18 양수 k니까 얼마다? 18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서 한 점 찾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취죠. 지난 시간에 자취에 반드시 구하는 요령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다음에 별로 원의 방정식도 하나의 자취야 그렇지? 여기 자취를 좀 더 보고 갈게요. 그러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의 자취 중 원점을 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점을 지나는 건 나중에 볼 거고요. 점피의 자취를 구하니까 당연히 어때?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를 뭐라 둔다고 그랬어? x, y로 둔다고 그랬어. 그렇지?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x와 y 사이 관계식을 만들면 그게 자취의 관계식이라 됐어. 맞지? 좀 어떤 조건인데? 얘로부터 얘까지 거리와 얘로부터 얘까지 거리가 어때? 같다는 조건 있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직선 사이가 같네. 그 관계식. 공식 되겠죠. 갑니다. 얘와 얘 사이 거리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x에다가 x 넣고 y에다가 y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y 빼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 거리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x, y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x, y 사이 관계식이잖아.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나오는 거지. 자,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어떻게 한다? 하나는 그냥 붙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붙이면 되지.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 어떻게 풀어요? A는 B 하나 풀고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 푸는 거잖아. 맞죠? 범위 나오지 않잖아. 자, 양쪽의 절대값 있으면 저렇게 풀었어. 그러면 x 더하기 2y 빼기 1은 2x 더하기 y 더하기 1 하나 풀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풀 수 있어요. 정리하시면 되겠네. 우변이 할까요? x 빼기 y 더하기 2는 원점 지나요? 아니야. 이거 원점 아니야. 이거 찾는 거겠다. 자, 이런 좌변이 하면 3x 더하기 3y는 0 x 더하기 y는 0이니까 원점 지나니까 이건 우리가 찾는 게 아니지. 아니, 원점을 지나는 거네. 미안. 이게 미안이야. 됐죠? 자취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다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두 직선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의 자취. 무엇을 설명하는 거니? 수직이든 무슨? 각이든 무슨? 그치? 머리 따로 논다, 그치?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바로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길이 항상 어디잖아? 어때? 똑같죠? 이 길이 어때? 같죠?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가 바로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두 직선을 가지고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세요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편이야? 각의 이등분선 구하세요 그러면 못 풀어. 어떻게 각을 쪼갤 건데, 그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나와도 결국 뭐야?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하세요 하면 똑같은 거야. 됐지? 밑줄 쳐가지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써주시면 좋겠다. 각의 이등분선을 물어보면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취 문제야, 자취 문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바로 각의 이등분선.
바로 밑에 옆에 다음 문제가 바로 뭐라 돼 있어? 그치?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내는 얘기야. 각의 등수 찾아내는 얘기지. 그럼 각을 어떻게 쪼개지라 생각하면 절대 못 푼다고요. 방금처럼 그러면 두 직선부터 같은 거에 있는 점의 자치를 찾는구나 해서 자치를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돼. 됐죠? 자, 자치 마지막 문제 하나 풀게요. 자, 마지막 상문제 볼까? 세 점에 대하여 ABP에 대해서 ABP의 넓이가 20일 때 P의 자치를 만들어주고 있어. 그럼 뭐? P의 자치니까 P의 좌표를 뭐라 한다? X, Y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야? X, Y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뭐야? 조건이 뭔데? 이 넓이가 20이 돼야 된다며. 그러면 A, B, P, X, Y, B는 5,3, A는 2,-1이지. 이 넓이가 20이 되면 어떤다? 우리가 신발끈도 배웠지만 이제 아까 배운 걸 풀어보자. 이걸 밑변을 잡으셔야겠죠, 온전하니까. 오케이. 밑변기는 얼마다? 루트 5 빼기 2의 제곱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밑변기는 5가 되겠죠. 높이 직선과 점 사이 그리지.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을 또 보여야겠네? 기울기는 얼마예요? 5 빼기 2, 3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 기울기 3분의 4예요. 그럼 직선은 y는 3분의 4 x 빼기 x1 더하기 y1 3분의 4x 빼기 3분의 8 빼기 3분의 11. 자, 일반형이 필요하죠?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할게요. 4x 3을 곱하면 빼기 3y 3 곱하면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다. 얘하고 누구와 그려? x, y 사이 그리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과한 직선이 그러니까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4x 빼기 3y 마이너스 11이 높이가 되는데, 자 보세요. 넓이가 20이 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 나왔어? 5 곱하기 높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20이 되는 거고요. H는 얼마다? 8이 되겠죠. 결국 이 계산기가 뭐가 돼야 된다? 8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4x-3y 12d 40이 돼야 되는 거겠고요. 관계식 나오잖아. 절대값 벗기면 뿔만 붙이면 되지. 4x 플러스 빼기 3y 빼기 11은 뿔마 40. 해서 두 개의 직선이 만들어지지. 근데 한 개잖아. 반서봐. P는 AB 위에 있지 않다. P는 AB 위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야? 점 P가 AB 위에 있지 않다.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 봐. 4x 마이너스 3y P가 AB 위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지? 직선 AB 위에 있지 않다. 직선 AB 직선 AB 4x 마이너스 40이면 마이너스 51은 0 하나 갖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9는 0이겠죠. 직선 A 위에 있잖아. 직선 A 위에 생각했는데 안 돼. 아니 상관없다. 둘 다 되는 거네. 그치? 이쪽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이가 5가 되는 거, 높이가 8이 돼야 되지. 높이가 8이 되려면 이 밑변에 이 길이가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P가 이 직선부터 거리가 8이 되니까 얘랑 평행하면서 어때? 이 점을 지나는 거는 다 되겠죠.
어디에 있어도 높이는 얼마 나올까요? 8 나오겠죠. P가 어디에 있어도 높이는 8 나오겠죠. 직선 하나 있을 거야. 또 어때? 이쪽 편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두 개 나오면 정상이야, 그렇지? 그치? 하나 이쪽 편에, 하나 이쪽 편에. 기울기 당연히 어때? 둘이 똑같지? 평행해야 되니까 밑편이. 됐지? 지금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자취의 방식 힘들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구하려고 하는 점의 자취를 x, y에 두시고 자 문제에 따라서 조건은 다르겠죠. 그 조건을 식으로만 나타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오늘 어디부터 나갔냐? 숙제가 75부터 나갔죠. 그렇지? 토요일까지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C스텝 앞까지 방금 풀었던 34번까지 일단 토요일까지 풀어오시고요. 오늘 나왔던 프린트 있지? 그지? 덜 푼 거 집에서 마저 풀어와서 토요일날 다 확인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토요일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